자, 2024년 12월 15일이고요.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매수 화살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화살표 뭐 이런 것들은 이 화살표 이런 것들은 매수에 참조를 할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매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지나간 차트에 나타나는 화살표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무슨 대단한 매수의 신호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 수식 자료들은 유튜브에는 공개 댓글을 달지를 않고 다음 사이트에 있는 상한가라는 카페가 우리 주식백의 공식 카페예요. 여기에 가면 공개가 무료로 돼 있어요. 다 유료는 하나도 없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주식백의 카톡방이 있는데 이 카톡방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주식백의 유튜브 사이트하고 다음에 있는 상한가 카페만 운영을 하지, 주식백의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것도 지금 몇 개 있는데 이거 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만한 실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가서 사기당하지 마시고, 대부분 종목을 추천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기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꼭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 피보나치 매수 화살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피보나치라는 이 매물존 조정 때 이 돌파 화살표를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 피보나치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매물대 조정대를 표시만 했을 뿐이지 어디에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에서 고가와 저가를 한 5등분 정도, 6등분도 할 수 있고요. 7등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분수를 매겨서 여기는 0선이 되고 저가는 1선이 되면 이 0선과 1선에 나타나는 고가와 저가를 뺀 값에 일정한 수치를 적용을 해서 라인을 그어놓은 그냥 단순 그런 라인입니다. 하지만 요 조정대 매물대를 가지고 많이 매수에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중에 일신석재라는 종목을 발견을 했으면 여기서도 화살표는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화살표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발생을 했지만 장중에 여기서도 발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지나간 차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화살표들은 진정성을 상당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면을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 조금 대부분의 조정대를 되돌리는 그런 현상들은 한번 잘 보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고, 이런 화살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뭐 그런 버릇을 들이는 거는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화살표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화살표는 언제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 되돌림 화살표는 대부분의 피보나치가 되돌림 현상이 생겼을 때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여기서는 여기 위에 선하고 밑에 선으로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에서는 파랑색 선이 0.618 선이었고 녹색 선이 0.382 선이었어요. 하지만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는 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상승을 했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녹색선 0점 여 위의 기준을 봤을 때
0.382선과 0.618선의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임의의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로스가 발생한 다음에 하락을 했고, 여기서는 크로스가 발생한 다음에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렇게 이전에 크로스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화살표가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은 이 화살표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의 화살표는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는 크로스가 발생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화살표고, 지정한 크로스가 발생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슈팅을 했다. 크로스 7.79%에서 상한가인 29.84%까지 엄청나게 22%가량 슈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종목을 보면 이 종목은 뭐 처음부터 상한가를 갖고, 자, 이런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들도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임의의 변곡점으로 인해서 여기서 화살표가 발생을 했고 요 위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서도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슈팅을 했죠. 여기서도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슈팅을 했다. 자, 이 화살표를 가지고 맹신을 해서는 안 되고, 꼭 이 화살표가 있다고 해서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이 뭐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규정도 없어요. 단순히 이런 화살표가 있으면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디F 같은 경우에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뚜렷한 변곡점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요럴 때 화살표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슈팅을 했잖아요. 한마디로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임의의 변곡점이 없으면 홀딩이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고,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임의 시간 후에 이렇게 슈팅하는 점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매도를 해야 한다는 뭐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슈팅을 했고,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슈팅을 했습니다. 이 화살표를 맹신을 하지는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이 화살표를 여러 군데에 한번 대입을 잘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처럼 대형주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자, 보면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여기까지 슈팅을 했고, 여기서도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슈팅을 해야 되는데 화살표 발생하고 슈팅을 하지 못했어요. 하락을 했죠. 자, 화살표 발생하고 슈팅을 못하면 매도를 해야 되고요.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화살표가 발생을 하면 매수를 하고, 만약에 내가 산 지점에 일정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 그래서 오늘은 매수 화살표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매도 화살표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어디 지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난해한데, 피보나치 조정 때 되돌림 현상의 매도 신호는 가급적이면 일정한 지지 라인을 하향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매도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선일 거 아니에요. 영선을 찍고 하락을 음봉 2음봉 정도 하락을 하면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 2%에서 3% 수익을 보면 그때 매도를 하든지, 이런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 이 2음봉이나 3음봉이 발생을 했을 때 매도를 하든지, 이런 수익권 구간에서의 매도를 권장을 해드리는 거죠. 매도 신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지점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매도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 홀딩해서 다시 V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손절 구간은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 화살표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100% 상승하리라는 법은 또 없다는 것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슈팅을 했다고 지나간 차트에서는 언제라도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중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는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녹색 라인이 파란색 라인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이미 상승 신호가 오고, 녹색 라인이 파란색 라인을 데드 크로스 하면서 이미 하락 신호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의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매도 사인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382선하고 0.618선을 가지고 매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판단을 하시고요. 좋은 매매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화살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분홍색 라인은 요 화살표를 인지를 하라는 뜻에서 화살표 수식을 강세 약세에다가 응용을 해서 그냥 같이 나오게끔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특별한 강세 약세 표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만드는 방법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신호 검색을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피보나치 화살표라고 쓰시고, 수식에 제가 공개를 해드렸던 그 수식에 대해서 복사를 해 놓으시고, 색상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여러 색깔이 있으니까 알맞춰 사용을 하시고, 표시는 매수죠, 매수. 그리고 화살표로 해도 되고 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고 알아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붙여 놓을 수식은 뭐냐? 요겁니다. 피보나치 정렬 수식에 임의의 수식을 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이 설명 부분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피보나치의 기본 수식은 그날의 고가와 저가를 가지고 차감한 그 부분에 B3 차감한 부분에 어떤 수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의 가이드라인인 조정대 라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별 의미가 없고, B3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0.732, 768, 뭐 0.9 여러 가지 수식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0선 1선부터 0선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라인을 가지고 수식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피보나치 자동 만드는 거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조건에 맞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살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밑에 부수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P6번 수식은 거래량의 고가, 저가, 시가, 종가를 곱해서 4등분한 값인데, 이거는 거래 대금입니다. 분봉의 거래 대금 수식이죠. 자, 그래서 P7번은 골든 크로스, 크로스 다운, 이건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가 종가가 P2선을 데드 크로스 했던 수식을 P7로 표시를 했고, 종가가 P4, P2는 뭐죠? P2는 0.38이고 P4는 뭐죠? 0.618선입니다. 종가가 0.382선을 데드 크로스 하는 거, 종가가 0.618선을 데드 크로스 하는 수식을 P7번, 8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P9번은 뭐죠? 종가가 0.382선보다 작을 때, 또 P10번 수식은 종가가 0.618선보다 작을 때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화살표의 정의는 저가가 일봉 전의 저가가 P2 0.382선보다 커야 되고, 종가는 지금의 종가는
0.382선보다 또 커야 됩니다. 또한 시가 자체도 0.382선보다 커야 될 때 화살표가 나오란 소리예요. 자, 그리고 일봉전의 종가가 P3면 뭡니까? 0.5선이지. 0.5선보다 커야 되고, 또한 저가 일봉전의 저가도 P3선 0.5선보다 커야 된다. 한마디로 0.382선하고 0.5선이 있는데 이 0.38하고 0.5선 사이에 주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 여기서 P6은 뭐죠? P6은 거래대금, 분봉의 거래대금이 5억보다 컸을 때 5억보다 컸을 때 화살표가 나오라. 그 소리입니다. 5억보다 컸을 때. 자, 요런 방식의 수식이고요. 또 다른 수식은 자, 또 다른 화살표가 발생을 해라. 5어들은 다 또 다른 화살표들입니다. 어떨 때? 자, 5봉 중에 5봉 이내에 5봉 전, 0봉 전 5봉 이내에 P7의 조건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5봉 중 0봉 전 5봉 내에 P9의 조건이 4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 P9와 P7은 뭡니까? P9는 종가가 0.382선보다 작고 또 뭡니까? P7은 뭡니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 다음에 종가가 P9보다 종가가 P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조건을 합리적으로 성립한 다음에 0.382선과 0.618선으로 비교를 했을 때 0.382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 0.382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같이 함유를 해라. 단 일봉 전의 고가보다는 지금 고가가 커야 된다. 뭐 이런 특수한 그런 수식에 첨부를 했어요. 이런 수식. 점점 더 수식은 변화가 될 거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알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종가가 P2를 0.382선을 골든 크로스 하거나 또 0.618선도 골든 크로스 하거나 단 거래 대금이 5억 이상. 이건 뭐냐면 1분봉 하나가 0.618선과 0.382선을 5억 이상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한꺼번에 돌파를 하는 1분봉 신호의 강력한 시세, 캔들 세력의 돌파 신호가 잡혔을 때, 이때도 화살표를 발생을 해라. 그러면서 또한 0.382선이 0.618선을 돌파를 했을 때도 수식이 화살표를 발생을 해라. 라는 그런 수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 그때는 시가가 종가보다 적어야 되고 일봉전의 종가가 지금 종가보다 작아야 된다는 그런 특수한 조건 엔드롤 표시해가지고 특수한 조건을 넣었어요. 그리고 피보나치의 정렬 수식은 적어도 봉이 1분봉이 3개는 있어야 됩니다. 3개는 있어야 돼요. 1분봉이기 때문에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시 2분 이후로 타임을 설정을 해서 9시 2분 이후부터 요 모든 신호가 화살표 신호가 발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요런 수식들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있으니까 이런 포다가 사용을 하시고요. 요런 뭐 특별한 수식이 있는데 이거는 백야가 만들었다라는 뜻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화살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별히 잘 사용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수식들은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여기다가 피보나치 돌파 화살표, 피보나치 돌파 매수 화살표라고 할게요. 매수 화살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수식 검증도 하고 작업 저장 누르면 피보나치 매수 화살표가 생겼죠. 자, 이렇게 피보나치 매수 화살표가 생겼어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눌러서 이걸 눌러서 요거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불러와서 신호 검색에서 피보나치 돌파 화살표 요거를 불러와서 여기다 딱
끓이고 이렇게 놓으면 화살표가 두 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 매수 매도 할 때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이 신호가 100% 매수 신호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일로 다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화살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연구를 해서 더 타이트하게 매수 화살표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조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매도 신호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매도 신호 자체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매도 신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자료가 되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